이게 제가 이제 어떠세요, 사실 느낌이? 디지털 자산 방송을 지금 진행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 디지털 자산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 아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쵸. 사실 구글 실적 발표 비트코인이랑 일도 관련이 없는데 네, 어떻게 관심 깊게 또 챙겨보고 네. 잘 나온 걸 보고서 아 다행이다. 안심하셨나요? 반도체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게 아니, 이제 실적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분이 아예 이제 빙고판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아, 한 9개 정도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반도체 다시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실적이었는데 하나 또 이렇게 체크가 되는. 또 이제 같이 제가 진행을 하니까 느껴지는 거는 예. 이때 변호사님의 표정이 상당히 그날 그날의 어떤 하이닉스 주가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인다. 아, 제가 이런 단순한 얘기. 사람이라 표가 네.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어쨌든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제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어쨌든 높은 가격 수준에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어떤 뉴스 나왔는지 좀 한번 보고 저희가 계속 이런 가격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록미디어의 김재희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예. 버벅이 김재입니다. 아니죠. AKA 아, 네. 3% 한가인이라고. 네. 네, 댓글에 X를 치시는데 네. 댓글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 네. 예. 절레절레 하시는데. 평화로운 세상. 네. 오늘 만평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만평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또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상원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나온 건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역시 좀 예상했던 대로 왜 트럼프가 서명을 했을까, 여기에 동의를 했을까 했더니 이 핵심 쟁점에 대해 본인이 좀 유리한 쪽으로 돌려서 이제 내용이 나왔죠. 이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도 뭐 내리지도 않는 약간의 박스권 상태 66,000달러 안팎에서 계속 거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표결을 좀 진행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저 뉴스가 가장 좀 큰 뉴스였고 맞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오늘 좀 길게 준비를 하셔서 다른 부분들 먼저 소화를 하고 네. 클라리티 법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좀 저는 요즘에 이게 그렇게 불안해요. 어떤 게요? 아니 유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유가가 올라갈 때 예. 디지털 자산이든 그냥 자산이든 이제 이걸 이제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갔었던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죠? 3월에 설마.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습니다. 유가가 아. 올라가는 와중에 예.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그 경우 말고는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쵸, 원래 최근에. 내려가야 되는 건데. 네. 특히 예. 최근에는 또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이런 얘기 많아가지고 맞아요. 어제 어느 정도나 올라갔습니까? 네, 어제 이제 주요 국제 원유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이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유가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브렌트유 9월물 3.06달러 정도 올라서 3.36% 상승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이후 WTI도 거의 3%가량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번 화요일에 왜 브렌트유가 좀 더 변동성이 크냐라고 물으셨는데 예, 제가 여쭤봤었죠. 네, 좀 찾아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브렌트유가 유럽 쪽에서 좀 생산이 되는 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렌트유가 약간 글로벌적인 그 원유 수요를 대표하는 그 오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 리스크에 의해서 좀 더 빠르고 기민하게 좀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WT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이제 수요를 다 담당하는 공급과 수요의 주체와 같은 이제 원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약간 동아시아 쪽에서 주로 이제 수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춤형 답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뭐 약간 그런 시각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외신 같은 거를 보면 많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게 브렌트유 100달러 맞습니다. 그리고 WTI는 90달러 여기가 사실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그렇죠. 표현이 많이 되는데 벌써 네. 배럴당
지금 브렌트유는 94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많이 이게 올랐네요. 4월 말에 장중에 한 125달러, 6달러까지 올랐다가 많이 진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100달러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중동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약간 나오는 뭔가 레드라인 같은 게 이제 150달러를 넘어가면 정말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넘어선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150달러를 넘어서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또 나오긴 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달러 남은 거잖아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 기준. 100달러까지. 그럼 한 이틀이면은 지금 100달러 그럼 너무 최악의 상황이. 네, 오늘 밤에 그럴 이제 수도 있죠. 네. 23일 장이 열리고 또 다음 날에 24일 장이 열리니까 목요일, 이틀 금요일 동안 하면, 네, 네. 목금 동안 어떻게 가격이 흘러가는지를 이 미국의 행태를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좀 자동으로 최근에는 따라 올라가는 것이 미국 국채 금리.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국채 국채 금리도 어제 좀 많이 올랐나요? 네,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이제 10년물이 3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2년 만기물이 이제 4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이게 조금씩 이제 가격이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가 좀 인상이 네. 되면서 곧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잖아요. 7월 FOMC가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도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가가 아무래도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기 마련인데요. 일단 7월 29일 FOMC에 대한 시장 예측은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인상 확률이 10%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는 34.7%로 많이 올랐습니다. 3배나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9월 달을 좀 포함을 해보면 네. 가격 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동결은 이제 22.0%였는데 이제 네. 인상은 77.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주 대비해서 보면 동결은 한 51% 정도였고 예. 인상이 48%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인상은 제가 좀 비과까지 포함한 이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네. 0.25 베이시스 포인트와 0.5 베이시스 포인트를 다 포함한 합산 수치고요. 예. 시장이 좀 인상에 많이 좀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한 10일 정도 전에 6월 그 CPI, PPI 나올 때 네. 그러니까 CPI가 굉장히 예상치 하회했는데 그쵸. 그 CPI가 나오기 전에 사실 그 확률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인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네.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네. 연내 2번 인상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번. 네, 과거에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그랬다가 다시 인하를 하는 약간 이런 스케줄이었거든요. 원래 연말쯤에 네. 한 번 하고 내년 3월쯤에 한 번 오르지 않겠냐라는 게 시기가 당겨져서 뭐 9월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인하가 없는 지금 네.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그런 스케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이 영향이 큰데 그래서 유가도 오르고 네. 그렇죠. 네. 이 유가가 진정되는 것 같아서 CPI나 PPI가 좋게 나왔는데 이 계속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전면전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오늘은 얘기 드릴 게 많아서 전쟁 얘기는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사실 미국은 또 시간외가 있으니까 네. 구글 실적, 테슬라 실적 발표됐었잖아요. 좀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일단 3대 지수는 정규 장에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막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고 약보합권에서 하락을 했다. 대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0.6% 가까이 내려서 조금 더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우나 이제 S&P에 비해서. 대신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기업들 뭐 M7의 이런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테슬라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는데요. 테슬라가 뭐 2분기 실적은 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AI 투자를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건 또 테슬라가 일종의 뭐 DAT도 사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봤더니 비트코인 1만 1000개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대신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장부상 이제 손해는 좀 발생을 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한테는 약간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첫 번째는 네.
어쨌든 구글은 실적 발표 후에 그러니까 모든 실적이 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주가가. 근데 왜 내려갔냐면 네. 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내년에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를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줄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구글이 내려갔고요.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한 4월, 5월, 6월에 반도체 폭등하면서 코인 가격은 이렇게 내려갔었던 그 구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오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돈이 안 옵니다. 유동성이 아직도 없다.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앞으로도 하나의 없고. 문제고 예. 두 번째는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구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캐펙스 하는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아, M7에서 이제 지금 클라우드 네. 데이터 센터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구글도 저러니까 다들 사정이 비슷하겠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군요. 이제 커플링이 좀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양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짠 하면 제일 좋은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공화당 네. 먼저 발표를 했죠. 아마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공개된 이 수정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이 탑라인 서문이 네, 인상 깊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영문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No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has voluntarily agreed to self-impose substantive ethics limits like President Trump. 아, 예, 아, 그렇게 네. 써 있는데요. 화면 나오네요. 빨간 글씨. 대단한, 엄청 찬양을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한글로 제가 또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발적으로 실효성 있는 윤리 제안을 스스로 받아들인 대통령은 없었다. 네, 이게 굉장한 이게 사실 수정안이 아니라 뭐 어떠한 그냥 어드레스 같아요. 그냥 연설문을 마치 읽는 듯한 느낌인데, 예, 이게 신시아 루미스가 본인의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예. 올린 내용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요, 문서를. 네, 굉장히 예.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예. 만약 민주당 상원의원이면 네. 이것 때문에 짜증나서 아니, 왜냐면 예전에 이제 역사를 봐도 미국 대통령들이 사실은 이런 윤리 조항이 없어도 자진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판다던가 그렇죠. 뭐 지분 정리를 한다던가 지미 이런 카터 같은 경우에는 일들이 본인의 있었어요. 땅콩 사업을 정리를 그래요. 했으니까. 농사까지 정리를 네. 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정리를 다시 했었거든요. 복귀하니까 땅콩 농장이 완전히 망해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거짓인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겠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까지 막 자화자찬을 할 정도의 예. 대단한 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좀 제 의견으로는 네. 예,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 정도는 있긴 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있긴 그러니까 있는데. 윤리 조항에 뭐 네. 서명을 했다는 네. 것 자체는 뭐 트럼프와 그래도 한 일보 양보를 좀 했다, 후퇴를 해서. 근데 어쨌든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은 너무 중점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네. 사실 하나의 랩 포장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예전에는 근데 사실 사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제 자진해서 많이들 이제 윤리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그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이자 끝인 것 같은데 공직자가 직접 그러니까 공직자의 연방 공무원. 네. 연방 공무원과 예. 연방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네. 해서 코인 발행을 하면 안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발행한 게 문제가 있는 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네. 네. 예. 그럼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법안 수정 사항을 거치면서 정해지겠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사실 소급이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네. 범위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을 중심으로 이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시면 우선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게 가장 난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백악관 쪽에서 서명했다는 거에서 좋은 이제 신호로 읽히긴 하지만 두 번째, 그리고 법무부가 위반 행위를 집행하는데 당연히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단위의 이제 법무장관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 공직자와 거래소의 이제 금전을 이제 교환을 이제 제재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직자가 부당 이득이나 이제 뭐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 전액을 반환하고 수령한 대가의 최대 한 10%를 이제 벌금으로 내게 되는 조항을 담았고요. 그리고 거래소와 같은 이제 중개업자가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하루 최대 25만 달러의 제재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존 보유 자산은 이제 백지 신탁하고 처분한다. 이제 기존 거는 그냥 처분하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급 적용은 안 되더라도 기존 건 그냥 처분해 그냥 끝이야 이러면 되는데 사실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고 그 전에 이 법안이 진행되기 전에 고점에서 팔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윤리 조항에 대한 반발이 좀 사실 지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달 초에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미국의 기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 후에 얼마나 재산을 불렸느냐 했을 때 이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굉장히 개인 자산을 많이 불렸거든요. 그게 최소 14억 달러.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과 이 관계자,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좀 공분을 잡을 만한 강력한 꼬투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화력이 아주 좋은 정치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이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가를 받고 뭐 매각한 가치 이런 것들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이제 공개를 하는 걸 의무화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시행 및 종료 시점인데요. 법 제정 후 360일 또는 그러니까 거의 1년이죠. 1년 또는 최종 규칙 공부 후에 60일 중 빠른 날에 시행을 하자라고 정했고 이제 한시적이 법안인데 종료 시점은 2029년 1월 20일입니다. 혹시 이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아실까요? 1월 20일이 언제죠? 그 뭐 아마 임기 끝나는 날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25년 1월 20일에 딱 취임을 맞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에 딱 맞게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는 재밌네요. 근데 왜 넣은 걸까요? 이후에 굳이? 이후에 본인이 이제 아마 아들들이 또 하고 있고 이게 전 공직자를 포함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나 이런 공직자를 포함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일단 한시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요 키 에틱스 프로비전이라고 딱 있잖아요. 첫 그 6번째 페이지에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이제 영문으로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네. 가운데 부분에 근데 그 가운데 그 영문으로 된 부분에 첫 번째 거가 결국에는 3번째랑 똑같아요. 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방 공무원들, 네, 딱 그 부분인데 연방 공무원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도 한 번 더 네. 대통령 그리고 뭐 컨그레스 멤버들, 판사들 다 포함이다라고 2번을 적어놨거든요. 왜 저렇게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순 없다라는 거죠. 나만 할 순 없고 그래 나 할게 사인할게 대신에 너희들 다 모조리 끌고 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던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사실은 네. 우리가 의원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의원들의 자녀나 뭐 그렇죠. 스파우스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예 다 모두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를 2번이나 강조를 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을 뿐이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다 알겠죠. 네, 다들 이제 아름아름 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채측근들은 테니까. 특히 더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신들도 조금 물러서겠지 이제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들어간 부분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고쳐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고쳐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인 건데 네. 네.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 이 수정안이 사실 그렇게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이거 딱 나온 다음에 가격이 한 500달러 정도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거기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나 네, 보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에서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게 오히려. 네, 이번 예. 그 지난 화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이후에 더 올라가지고 55%? 한 60% 그렇죠. 사이까지 50% 올랐거든요.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아. 그러다가 오늘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한 38%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쟁점을 다시 살펴보는데요. 장표 네. 같이 보시면 일단
왜 이 수정안이 발표가 됐는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냐라고 보면 이 양당 입장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연방 공무원의 윤리 제한 집행 권한을 주 단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 법무부에 이제 부여를 해야지 맞다. 어제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과 뭐 델라웨어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뭐 그렇죠. 텍사스 사는 사람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연방으로 이게 주 단위로 해야지. 미국 사람들의 의식은 사실 주 단위로 많이 성립이 되잖아요. 연방 단위가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걸 왜 연방으로 해서 대통령 손아귀에 이걸 넣어두냐? 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게 연방 단위가 사실 최고 이제 결정권자인데 당연히 이런 중요한 법안은 연방 법무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일원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었던 거죠. 결국 공화당과 백악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통과 가능성은 업계에서 추론하는 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패트릭 위트 그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사무총장이 어제 이 공화당에서 법안 공개한 이후에 또 자기 X에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했는데 이게 팩트 체크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게 연방법이잖아요. 예. 연방법에 대한 실행을 주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선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법에 따라서 맞아요. 법무장관이 예. 하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이거 연방법이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민주당은 그걸 이제 주 법무부 장관으로 넣어달라고 하냐. 이거 자체가 약간 좀 비상식적인 요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마찰 없이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도 시간이 모자라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이거 막 이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우기 시작하면. 예. 네. 결국 근데 이게 사실 그 패트릭 위트 자문위원장이 말한 게 네. 위원장이 말한 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도 좀 일부 타당한 게 지금 장표를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무장관이 토드 블렌치예요. 네. 이 토드 블렌치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법무부 부장관을 맡았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이제 4월에는 법무장관 임시 대행을 이제 수행한 후에 정식 발령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방법으로 돼서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너무 트럼프 최측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죠.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사실 그동안 이제 연방 단위의 법을 주 단위에서 뭐 관할하자고 한 적이 없지만 해당 법은 한시적인 법안이고 트럼프 임기까지 진행이 되는, 그리고 너무 현재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 네. 예, 개인 변호사 출신이긴 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코인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스니커즈 만들어서 그거 이제 이더리움 받고 네. 팔았던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뭐 로열티를 받거나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또 누구? 화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 이제 일가의 아들이 셋이죠. 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지금 코인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법안 보면은 배우자까지만 되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되게 딱 트랩을 하나 넣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나의 이제 배우자까지는 하지만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일가의 일원은 트럼프의 아들들이거든요. 세 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표를 살펴보시면 윤리 조항이 정부 전체의 이제 공직자와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후원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대통령이나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뭐 법무장관 이런 법무부까지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폭넓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이제 트럼프 세 아들, 뭐 트럼프 주니어, 에릭, 베런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살펴보면 네, 이렇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설립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에릭 트럼프는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제 심지어 CSO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한 상장 당시 발표 내용으로는 이 두 형제가 지분의 한 2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아메리칸 비트코인보다도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인데요. 그렇죠. 뭐 저거는 그냥 채굴 하는 거니까 네. 실제로 일하는 이거는 거고. 실제로 코인을 발행을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세 아들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작년 수익 14억 달러 중에 6억 달러가 저기서 나왔습니다. 네, 거의 한 절반을 여기서 네. 뽑아낸 건데요. 이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여기에 이제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막내인 베런조차도 19세거든요. 만 19세. 굉장히 네. 어린데 베런 트럼프조차도 공동 창립자로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본인은 디파이 비저너리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MZ의 이제 표본으로서 이 네. 트럼프의 2기 대선 그 캠페인 당시에도 이 크립토를 이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사실상 당선을 이끈 주역의 하나로 뽑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고 특히 이 베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들어간 이런 지분들이나 투자를 통해서 얻은 개인 순 자산이 언론에 알려진 것만 1억 5천만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많은 부를 대단하네요.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네. 네, 이게 상속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회사 같은 거에 이런 경제 활동을 참여해서 벌어들인 돈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일을 했다 이건데. 네. 어쨌든 뭐 이제 법안이 공화당 안이 나왔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움직이겠죠. 진행이 될 텐데 뭐 의미 없지만 이제 한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 어떤 날짜를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됩니까? 일단 존 튠 공화당 이제 원내대표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나는 무조건 다음 주에 이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나눠지는 부분들은 이게 표결이 올라가면 그 민주당 의원 7명 정도의 표를 확보를 해야지 사실 이런 그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표결 저번에 상원 은행위에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표결했을 당시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루벤 가에고와 그리고 안젤라 알스브룩스 이 두 명이거든요. 네. 이 두 명 빼고도 5명이 아직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될까가 보다 안 될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공화당에서도 사실 이 법안 싫어하는 사람 2명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표결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런 뭐랄까 난관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당론으로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낮아 네. 보이고 다음 주 22일 이후에 표결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리플 같은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상정 이후 혹은 맞습니다. 상정 전에 나오는 어떤 수정안의 그런 내용들일 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약간 분위기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가지고 네. 지금 클라리티법과 서클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편지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